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동쪽 고기압 영향으로 33도 안팎의 막바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들겠고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핵심 소재 가운데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했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모두 삼성전자의 물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해양 방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에도 재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33도 안팎의 막바지 더위가 나타나겠지만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동쪽 고기압 영향권에서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부와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더 누그러들겠고 남부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해안에 150mm가 넘는 가장 많은 비가 오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최고 10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하루에만 양식장 물고기 2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최근 닷새 사이 양식장 4곳에서 2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도 9,700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포항 앞바다 바닷물 온도는 최고 27.4도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고수온 현상으로 포항과 영덕 등 양식장 43곳에서 물고기 80만 5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가 거미를 공격적으로 만들어 오히려 거미의 생존율과 번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연구팀은 허리케인 뒤 거미 생태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열대성 폭풍 뒤 공격성이 강한 개체군이 알을 더 많이 낳았고 겨울 초입까지 더 많은 새끼 거미가 살아남았으며 이런 공격성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경향이 여러 건의 폭풍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열대성 폭풍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동물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핵심 소재 가운데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했습니다. 정부와 업계 등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의 EUV 포토 레지스트의 수출을 원하는 자국 기업의 신청을 추가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수출 대상 기업은 모두 삼성전자로 1차는 3개월분, 2차는 6개월분 물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회동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시한을 앞두고 분위기를 탐색하는 차원일 뿐 근본적 태도 변화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간 무역 갈등이 갈수록 더 악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등유 수출을 제한할 경우 일본 가계의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한일 갈등이 더 악화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난방 연료 수출을 금지할 경우 일본 가계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에서는 겨울철 난로나 온풍기 연료로 등유를 쓰는데 전체 소비량의 90%는 자국에서 생산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 등유 수입 물량의 79%를 한국산이 차지했으며 이는 일본 내 등유 수요의 13%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유업체들도 겨울을 대비해 이르면 8월부터 수입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혹한이 닥쳤을 때
한국이 등유 수출까지 금지할 경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일본이 수입처를 중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지만 비싼 수송비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정유사들도 사태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 악화에 대비해 등유 제품의 국내 생산을 늘리거나 재고 물량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처리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관련 문제를 공식 제기한 이후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니시나가 도모훈이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부의 우려와 일본 정부의 처리 계획 설명 요청 등이 담긴 외교 문서인 구술서를 전달했는데 정부는 구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보도와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과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해양 방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에도 재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니시나가 공사는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의 주장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시한보다 하루 앞선 오는 23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최근 청와대는 국익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안은 내일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커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한연입니다. 국기 태권도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4D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 판정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360도 모든 각도에서 화려한 기술을 감상할 수 있어 멋진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영국 맨체스터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사용한 비디오 판독 장면입니다. 경기장에 설치한 카메라 100대로 촬영한 4D 영상이 득점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영화 장면처럼 360도 모든 각도에서 영상 분석이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로 사각지대가 사라지다 보니 판정의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태권도 연맹은 내년 도쿄올림픽에도 4D 영상을 비디오 판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닿느냐 안 닿느냐 하는 부분, 머리 공격에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비디오 리플레이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올림픽보다도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올림픽 종목에 4D 영상을 활용한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는 건 태권도가 처음입니다. 첨단 기술로 경기에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는 재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그 동경 올림픽에서 4D 그 리플레이가 제대로 성공하면은 태권도의 그 멋진 모습이 더 시청자 또는 현장에 있는 관중들한테 부각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쿄올림픽에선 태권도 경기복의 파격 변화도 추진됩니다. 전통적 도복 형태에서 탈피해 기능성을 강화하고 디자인도 몸에 밀착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기간 새 경기복에 대한 각계 의견을 취합해 올림픽 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1915년 일본이 철거했던 서울 4대문의 서쪽문 도니문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로 104년 만에 부활합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 등과 함께 도니문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VR과 AR로 복원한 도니문을 오늘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돈이문의 복원 작업은 교통난과 보상 등 현실적인 제약에 따라 실물 복원 대신 첨단 기술인 AR과 VR을 활용해 체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100여 년 전 돈이문의 모습은 AR 체험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돈이문 VR존은 돈이문터 옆에 조성된 체험관에서 운영됩니다. 동영상 촬영이나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취미용 드론이 주요 성능에서 제품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 시간은 5배, 충전 시간은 10배까지 차이가 났는데 소비자들은 사용 목적과 환경 등을 꼼꼼히 따져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교적 간편한 조작 방법에 영상 콘텐츠 제작 열풍을 타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취미용 드론. 가격도 만 원대부터 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제품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00만 원 이하 취미용 드론 가운데 소비자가 많이 쓰는 13개 제품을 시험 평가해보니 주요 성능에서 제품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드론 사용자 대상 설문에서 드론의 가장 중요한 성능으로 꼽힌 최대 비행 시간을 보면 패럿의 아나피가 25.8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반면 JJRC의 H64는 5분으로 가장 짧아 5.2배 차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짧은 비행 시간 때문에 배터리를 자주 충전해야 하는데 배터리 충전 시간은 최대 10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충돌이나 추락 같은 안전사고나 영상 촬영 편리성과 관련된 정지 비행 성능은 5개 제품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5개 제품은 3단계 아래인 미흡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배터리 내구성과 영상 품질, 소음, 보유 기능 등도 제품마다 다른 특징이 있는 만큼 비교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비행 성능 및 보유 기능이 GPS 연결을 기반으로 하며 비행 고도 제한, 비행 위치 또는 거리 표시, 최초 이륙 장소 자동 복귀 기능을 보유한 5개 제품은 실외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취미용 드론이라도 비행 가능 구역을 확인해서 사용하고 야간 비행 금지 등 조종자 준수 사항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사용이나 항공 촬영을 할 경우 각각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촉각 센서의 기능이 균일하게 적용되는 인공 피부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같은 크기의 미세한 구멍을 지닌 고분자 스펀지와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 물질을 강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센서의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인공 피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 피부 제작을 위한 필수 요소인 촉각 센서의 경우 같은 압력으로 센서를 조작해도 매번 다른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낮 최고 온도가 30도 이상 계속되면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음식을 충분히 끓여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의 75%가 기온이 높은 8, 9월에 발생했습니다. 살모넬라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오염된 달걀과 쇠고기, 가금육 우유가 주요 원인으로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 위장장애를 일으킵니다. 식약처는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달걀, 가금류, 육류 등을 조리할 때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뼈는 열전도가 낮기 때문에 갈비찜, 삼계탕처럼 뼈에 붙은 고기를 익힐 때 더 오랫동안 가열 조리해야 합니다. 높은 하늘 위의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이 오존층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오존이 지표상에 있으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나 오존에 노출되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미세먼지만큼 위험하지만 경각심은 적은 오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